언론 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먼저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네, 가계 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되면 우리 경제는 리스크를 떠안게 되겠죠. IMF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함께 늘어난 건 바로 가계 부채인데요. 정부는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난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앞으로는 연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 40%까지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DSR은 총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에서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즉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냅니다. DSR 40% 규제를 통해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활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거나 갭 투자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으듯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2030 젊은 부부들의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번 신용대출 규제 방안 때문이라는 건데요. 정말 무주택의 젊은 부부들과 같은 실수요자를 겨냥한 제도일까요?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서민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규제 대상과 반대되는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대출자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겠죠. 무주택 2030 젊은 부부가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라면 당연히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금융당국은 연소득 8천만 원이 넘고 주택이 있더라도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신용대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연소득 8천만 원 초과자지만 무주택자라면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통상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40에서 50%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는 고소득자의 규제 회피를 방지하려는 법인 겁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대체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나온 기사인데요.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가 이른바 파업에 들어갔을 때 사용자가 대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은 이런 규정이 아예 없다는 건데, 그래서 각국의 관련법 살펴봤습니다. 우선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연방노동법상 노조를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대체자를 구하는 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외부 대체, 즉 아예 사람을 새로 뽑는 건 안 되고 회사 내부 대체나 외부 관계자의 대체만 허용합니다. 이탈리아는 외부 대체를 할 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전면 금지한다는 기사 내용과 달리 우리나라도 일부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부 대체와 불법 파업에 대한 대체입니다. 금지하는 건 아예 사람을 새로 뽑는 외부 대체입니다. 대체 근로를 완전히 허용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침해될 우려가 있겠죠. 단체 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겁니다. 감옥 도면을 확보해 동료 수감자들과 탈옥하는 모습, 바로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한 장면입니다. 미로 같은 감옥이지만 도면을 이용해 탈옥 계획에 성공한 건데요. 그런데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날 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쓰레기 더미에서 밖으로 새어나와선 안 되는 구치소 구조도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 보도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결론은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것 구치소 구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용생활 안내문 중 하나였습니다. 정리한 물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등 물품 정리에 대한 안내도가 쓰여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실제 구치소 도면은 대회비 이상으로 철저히 관리한다며 해당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